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3월과 4월 연이어 돼지값을 터무니없게 낮게 전망해 엉터리 축산 관측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생산자 단체들은 이런 엉터리 관측 등을 바탕으로 모돈 감축을 추진하려다 중단하는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네, 문제는 농경연의 엉터리 축산 관측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축산 관측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측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값 전망이 잇따라 빗나가면서 축산 관측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농경연은 2월 25일 발표된 3월 축산 관측을 통해 돼지 도매값이 전년보다 낮은 3,300원에서 3,500원대로 형성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농경연의 관측과 달리 3월 4일부터 돼지 도매값은 3,600원대를 기록하더니 급기야 3월 말엔 도매값이 4,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4월 관측에서도 계속해서 비관적인 돼지값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돼지 도매값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은 4,100원에서 4,300원대로 전망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돼지값은 4월 첫 주 도매값부터 4,616원을 기록하더니 둘째 주엔 4,692원, 지난 15일엔 4,71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4월 도매값보다도 높은 가격대입니다. 농경연의 이런 엉터리 관측은 양돈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육 1kg당 생산비는 4,200원인데 가격 전망이 생산비 이하를 맴돌다 보니 이를 바탕으로 모돈 감축이 계획된 겁니다. 우선 농협이 300억 원 규모의 구매 비축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고 대한한돈협회는 3월 대의원회의에서 모돈 감축 안건을 조건부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돈가가 상승하면서 모돈 감축 계획은 취소됐지만 농경연의 엉터리 전망으로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그 모돈 줄이자 하면은 오히려 수입하는 사람들 더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농경연은 관측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3월에 표본 농가를 조사할 때까진 겨울철 기온이 전년보다 높아 생산성이 향상된 걸로 조사됐는데 갑자기 추워지는 등 이상 기온이 나타나면서 돼지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표본 농가가 그때그때 날씨 변화에 대한 부분은 잘 반영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거는 그 시점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의 변화는 그때는 반영을 못한 거죠. 하지만 농경연의 설명은 구차한 변명에 가깝습니다. 그보단 유행성 설사병인 PAD의 영향으로 돼지 생산성이 하락했는데 농경연이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시장에선 이미 3월부터 생산성 저하 현상이 감지됐는데 농경연이 이를 몰랐다면 관측을 위한 조사가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3월 달부터 돼지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양돈 농가들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빨리빨리 잘 자라지가 않는데요. 농경연의 부실 축산 관측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2015년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도매값을 1kg당 14,500원에서 15,000원으로 전망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12,800원에서 14,000원대에 머물러 농가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서 2014년 3월, 6월, 9월에 발표됐던 한우 관측에서도 실제 가격과 차이가 큰 도매값 전망치를 발표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농경연의 축산 관측은 농가들이 입시기나 출하시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찾아보는 자료입니다. 농경연의 빗나간 관측이 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성 높은 관측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요즘 한적한 농촌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벌집주택이라고 불리는데요. 원래 논이었던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모양의 단독주택들이 벌집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택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상금이나 입주권을 노리는 투기 세력들이 농촌에 집을 짓고 있는 건데요. 오랫동안 땅을 지켜온 농촌 주민들은 동네가 온통 투기장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시 화홍지구. 이곳은 2017년 국방부가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곳입니다. 현재 수원시에 있는 전투 비행장을 이곳 화성시로 옮기겠다는 건데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농촌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데로 이주해가지고 산다는 거는 사실 고향을 잃고 터전 잃고 난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이 더욱 분개하는 이유는 바로 농촌에 들어선 벌집 주택. 확정도 안 된 군공항 건설 소문에 이 지역의 땅값은 2배 가까이 올랐고 이 때문에 보상을 노린 투기성 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요.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소규모 조립 주택들.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사들여 집을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있는 건데 보상을 노린 투기성 주택으로 의심됩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2년 전에 발표가 되고 나서 2018년도 연말쯤에 여기를 깡통 주택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단지 보상을 노리고 일단 보상 받고 이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은 여기에 나중에 흉물이거든요, 이거는. 언뜻 창고처럼 보이는 주택 내부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군공항 건설 예정지 인접마을에 벌집 주택을 마구잡이로 짓는 이유. 비행기 소음 영향권 안에 들면 보상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수원 도심에 있는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항공기 소음 피해 영향권에 들게 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조립식 주택들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는 진짜 농지였었어요. 논인데 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시니 이거 뭐 걱정이죠. 부모님하고 평생 여기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고 군공항이 들어온 데면 진짜 이 소음부터 해갖고 엄청날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립식 주택을 짓기 위해 논을 갈아엎고 흙과 자갈로 쌓아놓은 상태. 공사 차량이 다닐 때마다 발생하는 흙먼지나 소음, 쓰레기들로 농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투기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농촌 마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들려드립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대여해 써보신 경험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농사 규모가 크지 않은 농민들은 1년 중 1, 2주일 반짝 쓰는 농기계를 제값 주고 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이 농기계 임차료가 대폭 오를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건데요. 농가 부담이 가중될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 임대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 농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기계와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기계별로 최소한 받아야 하는 임대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구입 가격에 0.5에서 1.5%의 요율을 곱해 하루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의 농기계는 농기계 가격의 1.5%, 5천만 원 이상의 농기계는 0.5%의 임대료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임대료에서 10% 안팎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내년 1월부터 변동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이 농민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농기계 임대 과정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141개 시군에 모두 469곳이 있는데 현재 상당수의 임대사업소는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율을 0.2에서 1%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에서는 구입 가격이 500만 원 상당인 경운기와 땅속작물 수확기를 빌릴 때 현재까지는 0.5% 요율을 적용해 하루 2만 5천 원의 임대료만 내면 됐는데 개정안대로 1% 요율을 적용하면 임대료가 5만 원으로 2배 오르는 겁니다. 임대사업소 담당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대사업의 사용료는 보통 0.3% 전후가 아마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법으로 1%를 맞추라고 하면은 3배 이상을 사용료를 올리게 됐는데 지자체에서 따라할 지역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솔직히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농식품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건 예산당국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 측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외부 기관에서 적정 임대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권고해 최소 임대료 기준 보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규칙은 가이드라인일 뿐 지키지 않는다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최소 임대료 기준이 정해지면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민들의 풍년 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농협이 범국민적인 농촌 일손 돕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6개 농협지역본부와 157개 농협 시군지부에서 풍년농사 지원 발대식을 동시에 실시한 겁니다. 농협은 다양한 영농 지원과 일손 돕기로 농민들의 풍년농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부바릅 일원. 농협은 17일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한 풍년농사 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열고 사시사철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한이란 부제가 붙은 이날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1,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농협은 이 자리에서 농협재단이 지원한 500억 원 상당의 영농 지원 차량을 전국 1,094개 농축협에 전달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온 국민의 영농 지원 활동은 고령화와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촌 지원 영농 발대식을 3만 명의 농민을 위하는 봉사자들이 지금 오늘 모였습니다. 농촌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농촌 일손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늘 발대식을 갖게 됐습니다. 풍년농사 지원 발대식 행사는 전국 16개 농협 지역본부와 157개 시군지부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본격적인 영농철이 왔음을 알리고 범국민적인 농촌 일손 돕기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구마 농촌 일손 돕기 순심으로 왔습니다. 일손을 이렇게 굉장히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우리도 동참하게 됐어요. 고구마를 심어보지는 않고 처음이지만 아주 재밌네요. 그리고 풍성하게 수확이 열려서 또 캐러 왔으면 좋겠어요. 농협은 원활한 영농 인력 공급을 위해 2013년부터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83만 명의 인력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00만 명을 목표로 농촌에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작업 대행 면적을 113만 헥타르로 확대하는 등 농업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 해의 농사의 풍년을 지원하겠다는 국민과 농협의 다짐이 올해도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강원 산불의 피해 복구와 영농 준비를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섭니다. 일손 돕기에 나선 농진청 직원들은 벼 육묘를 위한 5,000개의 모판 작업을 돕고 주요 작물의 종자와 안정적인 영농에 필요한 생육 보호제, 각종 농자재도 피해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농기계 수리와 폐농기계 수거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 사업의 신청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사업은 2019년부터 전기 냉난방기를 지열, 공기열 등 냉난방 시설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농가에게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의 토종 블루베리 정금나무의 엽록체 DNA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해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금나무는 진달래와 산앵두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성의 키 작은 나무로서 우리나라 중남부 지역의 낮은 산에서 자랍니다. 이번에 해독한 엽록체 DNA의 유전자 지도는 정금나무의 유전적인 다양성과 식물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광합성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우량감 신품종인 감누리를 개발하고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품종 감누리는 껍질과 과육이 깨끗하며 성숙기 이후 나무에서 오랜 기간 무르지 않고 과실 특성이 유지됩니다. 감누리 신품종은 중국, 일본 등 해외로 품종 보호 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명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었죠.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해 2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푸드 플랜을 세우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이 푸드 플랜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 농업 농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플랜이란 각 지역의 먹거리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모든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푸드 플랜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먹거리 정책을 말하는 건데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도 여기에 속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2007년 전후, 즉 세계 식량 위기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 푸드 플랜을 구축해왔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푸드 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4%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곡물 수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살충제 성분 달걀 검출 사건 등이 터지면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당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는 인구는 48.3명으로 늘었는데요. 이와는 모순되게 비만 인구 역시 늘어나 1년에 약 1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빈부격차로 인한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데요. 푸드 플랜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푸드 플랜을 핵심 농정 과제로 정하고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 시범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에서는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를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대전 유성구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체계를 갖추고 로컬 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역시 지역 먹거리의 생산, 소비 실태를 점검하면서 푸드 플랜에 대해 열심히 홍보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 농촌을 살리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 푸드 플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더욱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푸드 플랜을 자리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